40분이 됐으니까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도 흔들어 주시는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기운이 나네요. 네, 오늘 연수 주제는 태블릿 관리 및 기기, 어떻게 이제 기기 및 어떻게 구매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아까 앞에서 연수를 했더니 제가 연수를 쭉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건 30분 내로 끝나고요.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과 함께 뭐 의견을 받아본다거나 선생님들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연수가 진행되었습니다. 네, 먼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두둥 온라인 콘텐츠 선도학교 당첨. 당첨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당첨. 네. 선생님들은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떠한 케이스이신가요? 1번. 나는 기필코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고 말 테다 라고 하시면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2번. 갑자기 관리자분이 교장 선생님이 오시라 그러더니 뭐라 그러더니 이거 해봐. 이거 학생들한테 좋은 것 같아. 해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3번이 제일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학교를 옮겼는데 내가 담당자가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실 거예요. 뭐지? 싶으실 경우도 있으세요. 선생님들은 1번, 2번, 3번 중에 어떠한 케이스에 들어가시나요? 한번 채팅창에 2번 2번 그렇죠. 1번 1번도 계시고 3번 제가 볼 때 3번이 제일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학교에 왔는데 담당자가 된 경우 3번. 네. 똑같이 지금 딱 세 분 말씀해 주셨는데 1번 한 분, 2번 한 번, 3분 한 번 이렇게 세 분이 나오셨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 있는 선생님들의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2번입니다. 그리고 3번도 알아있는데 3번도 하라겠는데 실패했군요. 네.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첫 번째, 우선 선생님들은 이 연수를 신청하신 거잖아요. 뭐 담당자, 이거 무조건 협의의 연수도 아니고, 이거 선착순으로 막 빨리빨리 신청하신 그 연수에 선생님들이 신청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관리를 많으실 거예요. 사실 1번이었습니다. 제가 학기기 말쯤에 학부에 사업병이 좀 있습니다. 이게 왠지 모르게 이렇게 사업이 있으면 하고 싶다. 다 그런 분이 있으신데 없으시나? 왠지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괜찮은 보이는데 이게 일단 말이에요. 이거 금방 같은데 사업들이. 그래서 제가 올해도 뭐 미래교실 신청을 했죠. 당시에는 좋다고. 근데 그 사업병은 학기 초에 시작이 되고 학기 말쯤 되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바빠지기 시작하면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태블릿이 어떻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태블릿을 했는데 주로 이렇게 연수를 들으시는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다 2번 아니면 3번이시더라고요. 1번인 경우는 디지털 교과서 하실 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교과서에 관련돼서 태블릿이 있으면 좋겠다고 교장, 교감 선생님들의 의견을 많이 주셔가지고 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태블릿이 도착해 버렸습니다. 갑자기. 지금 오늘 연수 이 방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모두 다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교당 평균 8천만 원 정도 시도 이제 교육청에서는 이 자체 기준에 따라서 학급 수, 학생 수, 학교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다른데 지역교육청마다 다른데요. 어떤 지역교육청은 덜컥 예산을 준 다음에 너희가 사라, 알아서 해라 라는 학교들도 있고요. 저희 인천 같은 경우, 저는 인천인데 인천 같은 경우는 이 태블릿을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해 준 다음에 배급해 주었습니다. 2020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에 태블릿이 180대가 왔고요. 올해 2021학년도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저희는 올해는 160대와 선생님들 의견을 경청해서 태블릿 충전함 2대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청 많이 발전했습니다.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서 무려 충전함을 2대나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한 걸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자체 구매하시는 그런 곳은 따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오이 연수가 아니라 다른 연수에선 5천만 원 이상이니까 자체 선정위원회를 하셔서 물품 선정위원회를 하시고 그 다음에 5천만 원 이하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겠지만 5천만 원 이상이라 수의 계약이 아니라 이제 입찰을 하셔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으실 건데 일단 저희는 오늘은 교육청에서 일괄로 구매하고 배급받은 이 태블릿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교육청에서 일괄로 배부한 이 PC 태블릿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는 뭐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주면 쓰면 되니까요. 근데 그거랑 관계없이 그래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 우리한테 왔구나 싶은 그런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이제 먼저 그 해당 사업부에서 예산을 대충 집행을 합니다. 얼마 정도 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 다수 공급 계약을 이제 대상자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물품 1억 원 이상이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면 이제 선택 중소기업을 하든지 뭐 대기업을 하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물품 1억 원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금액에 따라서 다수 공급 계약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사실은 뭐 저희도 잘 모릅니다.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저희가 물품 선정할 때 이 물품 어떤 물품이 좋을지 물품 선정위원회, 뭐 기자재 기구 선정위원회 하는 것처럼 가체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저도 인천에서 선정위원회 가려다가 그날 열이 올라서 안 갔었는데 한 6, 7분이 모여가지고 태블릿 기종이나 필요한 기종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업체 선정의 뭐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아시겠지만 막상 태블릿을 인터넷에 조회해 보시면 업체가 몇 개 없어요. 삼성에는 어디 하나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업체 선정이라 할 게 딱히 없다는 거. 그리고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론 태블릿 개수가 160대 이상을 사야 되기 때문에 좋은 거를 줄여서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품목은 뭐 거기서 거기로 정해져 있었다는 거. 그래서 업체 선정을 통해서 선정위원회 개최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에 입찰하기 위해서 제안서에 평가 기준을 마련을 했죠. 그래서 이 제안서 평가에 이 종합 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이 제안서에 평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상 금액이 대략 개수랑 봤을 때 예상 금액 내에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구매 요청을 기한을 올려서 이 다수 공급자 계약 대상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사실은 몰라도 되는 거죠. 이제 이거는 이제 교육청의 절차입니다. 교육청 행정주무관님이 하시는 방법이죠. G2B 사이트에 가셔서 5개를 담고 요청서에 담은 다음에 제안 요청함을 생성하고 요청서를 작성하고 뭐 요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 요청을 보내는 거 이게 이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제안서를 평가하고 하는 건데 뭐 이런 일간의 과정은 그냥 아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나 보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덜컥 태블릿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태블릿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같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의 학교는 아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교육 환경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태블릿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저렇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주변에 학교에서 어떻게 태블릿을 관리하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걸 보시고 현재 학교의 상황에 맞춰서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온라인 교과서를 사용하는 어떤 학년이나 학교 학생들에게 전원 배부하는 방법입니다. 아예 배부하는 방법입니다. 대규모 학교에서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중규모, 소규모. 뭐 중규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학년 아니면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태블릿을 아예 줍니다. 그래서 아예 2월 달까지, 내년 2월 달까지 태블릿을 배부하고 그냥 태블릿을 관리하게. 어차피 저희가 지금 원격 수업도 하고 오프라인 수업도 병행하기 때문에 아예 태블릿을 아예 배부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들 중에는 좀 더 좀 알차게 사용하고 싶고 학생들에게 좀 계획되게 사용하고 싶어가지고 태블릿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 있다가 수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는데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끼다가 못 된다고. 막상 갖고 있으면 안 쓰게 되면은 기계는 점점 오래돼가지고 잘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사실 기계가 아이들이 어플을 막 사용하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어플이 느려지고 좀 깔끔한 그 태블릿 관리가 안 되긴 하지만 학생들에게 제일 효과가 크고 제일 활용성이 제일 큰 건 일단 그냥 학생들이 이 태블릿을 집으로 그냥 보내버리는 게 제일 효과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합니다. 이렇게 지급하는 이유는 등교를 지금 매일 하는 것도 아니니 원격이랑 오프라인 수업 때 병행해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런 수업 플랫폼이나 수업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가 가능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것도 때문에 이유도 많은데 태블릿이 충전함이 생각보다 비싸요, 보관함이. 그래서 보관함을 살 돈이 없으니까 그냥 애초에 그냥 집으로 일단 보내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시기에 태블릿을 보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렇게 할 경우에 또 기기를 사용할 경우에 누구는 또 기기를 뭐 어떤 학생들은 뭐 기기를 뭐 없는 학생들은 대여하기도 하고 하는데 또 그러면 누구는 대여하고 누구는 대여하지 않고 또 대여하면서 뭐 티가 나서 좀 눈치 보이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다 똑같이 배부해 버리기 때문에 교육의 평등성에 있어서
괜찮은 방법이어서 이렇게 하시는 학교들도 괜찮습니다. 아예 소규모 학교는 다 보내버리는 학교들도 있고요. 제가 아는 학교들은 5학년, 6학년에 보내는 학교도 있고 뭐 자기 담당자가 5학년이니까 5학년 학생들한테 배부하는 학교들도 있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상적으로는 모든 학년 학생들에게 잘 배부하면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할 때 일단 많이 뭐라도 빨리빨리 써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학년들에게 배부하는 방법도 괜찮지만 어쨌든 이 태블릿이 누군가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 학년이라도 빨리빨리 배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할 경우에는 파손이나 분실이나 이런 도난의 책임은 사용자, 보호자에게 있음을 서명해 받습니다. 사실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하는데 이제 서면 확인서에다 사인을 받긴 하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이 누가 뭐 이거 원래부터 그랬냐 이렇게 해서 좀 민감하긴 합니다. 사실 그러긴 하지만 일단 저 서면을 받는 동시에 학생 부모님들에 대해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최소한 분실에 대한 책임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저 서면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지 않은 학생들은 지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태블릿 사용 지도 방법은 주기적으로 안내하지만 먼저 1차적으로는 이 부모님과 학생에게 이 사용 태블릿의 사용에 대한 이제 이런 위험성과 이런 의무는 이제 있다는 것을 안내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방법입니다. 방법 1라고 해도 방법 1로 되어 있네요. 가장 많은 방법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방법 1이네요. 방금처럼 온라인 교과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전원 배부하는 건데 어쩔 때 배부하는지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그냥 담당 업무 선생님이 제가 5학년이니까 5학년 학년에 뿌린다거나 6학년이니까 6학년에 뿌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결과 보고서를 써야 되고 제가 지금 현재 학생들한테 관리를 해야 되고 제가 수업을 해본 거를 옆반 선생님한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안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저 담당 업무 선생님이 자기 학년에 뿌려버리는 겁니다. 아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학년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학년도 필요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학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는 학교도 있다 그러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장기 프로젝트를 잡는 거죠.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장기로 잡아가지고요. 일단 1학년에게 125명에게 다 한 대씩 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2학년, 3학년 학생들에게 배부를 하는 건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미래형 혁신 학교를 운영하는데 이 과제 하나가 이제 학생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를 교육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1학년 학생들에게 태블릿의 온라인 프로그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필요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하고요. 이 선택교과로서 중학교 1학년 선택교과로서 소프트웨어 생활을 선정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게 하는 거죠. 현재 1학년 또 태블릿이 더 오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다음 올라가면 그 다음 1학년 이런 식으로 태블릿을 전부 다 배부할 수 있게 진짜 모든 학생들이 태블릿을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가지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학년별로 분배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태블릿 개수는 160대, 180대 충분히 많이 있지만 학교가 160명보다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예를 좀 대규모나 중규모 학교일 때 이 학년별로 수량을 분배해서 해당 학년 학급 혹은 연구실로 배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교는 1,450명의 대규모 학교입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에 태블릿이 현재 아직 2021학년도고 본교권 아직 올해 건 아직 안 왔고요. 현재까지 올해 작년 것까지 해가지고 저는 본교는 디지털 이런 교과서 선도학교 이런 것들 활동을 태블릿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현재 350개 가량의 태블릿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태블릿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에 60개씩 학년 담당 선생님을 정했습니다. 이때 학년 담당 선생님이라는 건 학년 부장님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물론 학년 부장님 될 수 있겠지만 학년에서 이거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 이런 원격 수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학년 전담 담당 선생님이시거나 아니면 뭐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고 싶으신 선생님이거나 아니면 그냥 아니더라도 난 태블릿까지 가지고 싶다 활용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의 그런 희망 교사에게 배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남은 수량은 돌봄 교실, 그다음에 원격 수업 대여 희망자들에게 대여할 계획이고요. 추후에 2022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 선도형 160대가 또 오게 될 경우에 이 태블릿은 현재 저희 본교는 4학년에게 일괄적으로 배부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 이 일괄 배부의 계획은 아까 1번 학생들에게 가정으로 배부하는 게 아니라 4학년 전체에게 배부를 해서 4학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좋은 점은요. 일단 태블릿이 이제 크게 연구실에 놓든지 아니면 학급에 놓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연구실에 태블릿을 가게 될 경우에 잘 안 쓰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일단 눈에 보여야 쓰게 되기 때문에 일단 가장 관심이 많은 학년도에나 학급에 그 태블릿이 가게 될 경우에 태블릿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올 아직 태블릿을 이제 이 학교는 아직 작년도 선정이 아니라 올해 선정 학교인데 4, 5, 6학년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충전 문제가 좀 뒤에 나올 건데 이 충전함을 배부된 예산 중 일부 사용해가지고 한 2대에서 3대를 사용해가지고 학년 연수실에다가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학년 연수실에서 충전하고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방식은 충전함을 학년 연구실에 이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160대 지원받은 것을 5, 6학년 대상으로 남은 것들을 주고 남는 태블릿장에 시건하는 건 최대한 시건을 하고 수업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학년 연구실에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초등학교에서는 용도가 높은 학년들을 먼저 배부를 하는 거죠. 이게 학교마다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1, 2학년들이 학교에 매입 오니까 1, 2학년들이 필요하다. 돌봄교실 아이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1, 2학년들이 많이 배부한 학교들도 있고요. 일단 아니다. 9학년이 써야 된다 해서 9학년에 먼저 배부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학교에 협의를 해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1, 2학년은 30대, 3학년은 30대, 4학년 30대, 5, 6학년은 90대로 배정하였고 이 배정된 각 태블릿은 각 학년의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제일 좋은 점은 일단 담당자의 부담감이 줄어든다는 거죠.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담당자가 어떤 특정 공간에 180대나 160대를 보관하게 되면 담당자에게 계속 와서 물어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니면 담당자에게 오지는 않더라도 뭐 서류나 이런 것들을 와서 사인을 하게 될 경우에 자기도 모르게 분명히 태블릿이 사라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일괄적인 책임을 학년에게 분배해서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어떤 초등학교는요, 이 충전함이 지금 더 많이 사고 싶으시죠. 근데 한번 구매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300만 원, 막 250만 원 비싸잖아요. 일반적인 지금 선생님들이 구매하시려는 태블릿 같은 충전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충전함을 2대를 사는 거죠. 30대짜리. 그래서 5학년하고 6학년에 각각 집어넣고 30대짜리를 충전을 한 다음에 한 반이 30명이 넘진 않으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30대씩 완충하여서 필요할 때 9학년 위주로 사용하고 3, 4학년이 필요할 경우에는 물론 충전함이 4대 있으면 30대씩 놓으면 되겠지만 충전함이 문제가 있으니까 충전함 2대만 사고 예산 내에서 이거를 3학년은 5학년 가서 대여하고 4학년은 6학년 가서 대여하고 관리는 5, 6학년 선생님이 관리해서 이렇게 쫙 학년에 가가지고 패드를 대여하고 사용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는 태블릿 같은 경우는 스마트 담당 선생님께서 관리하시고 돌봄 교실이나 기기가 없어서 수업을 듣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대여되는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이 중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스마트 기기가 없어서 중학교에서는 이제 온라인 수업을 이제 더욱더 좀 뭐 평가할 때나 영상 같은 거 많이 보고 할 때 온라인 수업 시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대여하고 이 중학교니까 나머지는 1, 2학년 각 학년 여기는 중학교는 이제 교무실에 보관하는 거죠. 1학년 교무실, 2학년 교무실, 3학년 교무실에 이 수업용으로 약 30대씩 보관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그 보관함을 가져가면서 사용하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7번 같은 경우는 소규모 학교입니다.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이 태블릿 개수보다 적은 학교. 고민할 필요 없겠죠. 그냥 4, 6학년에 분산 배치해서 아예 그냥 학교에서 교실에서 사용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집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은 중학교에서 아예 이제 좀 재량권으로 충전 이동 거치대를 해서 아예 어떤 특정한 장소에다가 1, 2, 3, 4층의 층별로 둡니다. 물론 이때는 좀 그 태블릿의 비밀번호 관리나 이런 태블릿 거치의 관리가 좀 필요하겠지만 어떤 특정한 교실에 있으면 사실 저희가 어떤 특정한 교실에 있으면 또 가져가서 끌기 좀 귀찮잖아요. 잘 안 쓰게 되고. 그러니까 아예 어떤 공간에 층에 놔둬가지고 1층은 1학년, 2층은 2학년 가져가게 해서 4층은 특별시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쓰게 하시고 남는 것들은 담당 선생님께서 이제 온라인 학습용 태블릿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대여해 주는 그런 서비스로 진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담당자가 나는 내가 다 관리를 하겠다. 나는 안 돼. 하면서 담당자가 관리를 하거나 담당자가 대여하는 시스템입니다. 담당자 혹은 뭐 정보부에서 어떤 특정한 공간에 태블릿을 아예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저한테 와야지만 태블릿을 가능하고 반납과 이제 보관이 이제 하는 거죠. 태블릿 이런 대여, 사용 내역을 작성하고 대여하는 거죠. 좋은 점, 태블릿 관리가 철두철미하게 우선 나는 확실히 할 수 있다. 나만 꼼꼼하면. 단점, 한도 끝도 없이 바빠진다. 라는 단점이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권해드리진 않는데 요거는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청각실에 일괄로 배부하고 사용 희망 교사가 대여서를 작성한 다음에 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파일을 나중에 좀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스마트 사용 일지나 아니면 뭐 대여 누가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여기는 대여 신청서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에다가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작성하거나 아니면은 담당 센터 와가지고 작성을 하고 가져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정보부에서 각 과목으로 대여를 해주시는 겁니다. 각 과목에 필요한 만큼 대여해 주는 건데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과학 같은 경우에는 자주 사용하니까 이런 충전한 30대짜리 그러니까 과학 교과서 과학이 제일 많이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중학교에서. 그래서 이런 충전한 2대를 아예 과학실에다가 놓고 대면 수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아예 담당자가 관리해 주고 한다 하고요. 담당자한테 와가지고 나머지 또 학년들은 각종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활동을 할 때 필요할 때마다 와가지고 대여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태블릿을 어떻게 보관할지에 대한 방법입니다. 가장 많은 학교에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태블릿 저 거치대를 사는 겁니다. 충전하면. 저희 학교 장터나 아니면 도달청 종합 쇼핑몰에 들어가면 팔죠. 250만 원, 300만 원, 한 2대 사면 끝납니다. 심지어 한두 대 사면 끝나는 180 싼 것도 이렇게 사는 겁니다. 현재 왼쪽 첫 번째 사진은 20대짜리, 두 번째 사진은 30대짜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0대짜리는 그냥 쓰시면 되고요. 20대짜리는 이렇게 넣은 다음에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쌓아놓고 담당 선생님께서 좀 번거롭긴 하지만 요거를 바꿔준다는 거 이렇게 바꿔주면서 충전함이 다 되면 바꿔서 꽂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이 20대 충전함에 30대를 집어넣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전함은 교실이나 이런 데다가 그러니까 이게 담당자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충전대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분실의 문제 이런 것보다 충전에 담당자가 개수를 정확하게 매번 세워주면서 관리를 해줘야지 이 충전이 분실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사용할 때 충전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년별이나 뭐 교과별로 담당자가 있는 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저 위에 빨간색 불이 들어오시는 건 지금 충전 중이라는 거죠. 충전이 다 되면은 이제 초록색 불로 막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태블릿이 관리할 수 있다는 거. 좋지만 태블릿이 좀 비싸다는 충전함이 좀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서 저희가 학교에 뭐 저는 사실은 각 지방 지금 지역 교육청에서 다른 교육청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지만 인천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이상이 옵니다. 그럼 태블릿 한 대를 사면은 한 250만 원, 300만 원 가버리면 남는 돈 200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의 살 수가 없었던 그런 문제점이 있었죠. 근데 선생님들 태블릿 보관할 때 제일 불편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충전하실 때? 충전할 때 불편함. 이거 꽂을 때 생각보다 잘 못 꽂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꽂는 부분이 이게 찾아가지고 꽂는 게 귀찮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충전함도 있습니다. 이런 충전함. 이 충전함은 지금 저 가운데 사진 빼고 밑에 거, 양 옆에 걸 봐주세요. 이 충전함은 똑같이 생겼는데요. 여기 두 번째 사진에 여기 두 번째 사진에 여기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두 번째 사진에 여기는 지금 마우스에서 안 보이는구나. 두 번째 사진 아래 보시면 여기가 지금 모듈형으로 되어가지고 좀 더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여기는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꽂지 않아도 그냥 가까이 가면 탁탁탁탁 붙어요.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블릿 충전해 그러면 아이들도 보고 놀려 그러면 막 핀 휘어지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부담 없이 그냥 찰칵찰칵찰칵 그냥 붙어가지고 자석형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충전함도 있는데 단가가 일반 저희가 이 충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그 패드뱅크가 가장 많이 쓰는 것 같긴 하던데 그 패드뱅크는 단가가 큰 차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약간 더 저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대 ANC인가 뭐 이런 업체였는데 자석형으로 되어가지고 이렇게 아예 케이스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자석형 말고요. 그냥 저는 여기 모듈용으로 주세요. 이 그냥 케이블만 필요해서 이 케이블만 살 경우가 있습니다. 케이블만 사가지고 되는데 케이블 한 개씩 쓰게 되면 또 관리가 어려우니까 이 세 번째 사진처럼 이렇게 네 개 단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케이블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 케이블을 각각 한 개씩 살 수도 있고요. 저렇게 모듈용을 살 수도 있는데 이건 제가 이건 안 써봐서 잘 제가 이제 고장나 볼 일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업체 말은 이 자석의 이 충전도 속도가 중요하다. 일반 케이블도 고속 충전, 조속 충전, 중국산 충전 케이블 다 다른 것처럼 저희 그 케이블은 고급 케이블로 쓰기 때문에 속도와 안정성 면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 좀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말 들었는데 안정성 이렇게 일하는 순간 갑자기 다른 케이블 했는데 갑자기 좀 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케이블인데 요 4개짜리 케이블 요 모듈이 제가 알기로 한 3만 원 정도, 3만 5천 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비싸긴 하는데 일단 사게 되면 좀 불편함은 좀 확실히 케이블이 관리가 훨씬 더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 철제 케이블은 튼튼하죠. 그리고 누가 잘 안 못 훔쳐간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유리 케이스고요. 이 유리 케이스 유리 아니라 방탄 유리입니다. 물론 뭐 듣기면 듣겠지겠죠. 근데 일단 그냥 개념은 방탄 케이스입니다. 이 충전 케이스는 제가 아까 학교 장터에서 조회했을 때 75만 원입니다. 20대 75만 원. 그러면 아까 패드뱅크 이런 거 20대 사시려면 200만 원 넘어가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더 많이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사가지고 관리하신 학교들도 있고요. 밑에 바퀴도 있어가지고 바퀴 끌고 다니면서 이걸로 이제 사용하셔가지고 이걸로 사용해서 좋다. 또 부피가 더 적다. 해서 이걸로 사용하시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자석을 아예 아까처럼 모듈형이 아니라 저희 그냥 인터넷 쇼핑몰 가가지고 뭐 자석형 케이블 검색하면 이게 팝니다. 아예 따로 케이블 하나씩 팝니다. 뭐 단가는 워낙 천차만별이라서 어떤 제품이 좋아요라고 말씀 제가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봤더니 뭐 4,000원, 5,000원, 6,000원, 뭐 2,000원 단가는 달라가지고 좀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한 것도 사용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앞쪽 부분 여기 태블릿 이 끝에 부분에다 이렇게 자석으로 붙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꽂아 놓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자석으로 착착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그림의 오른쪽 앞쪽 지금 이 앞쪽 부분은 그 태블릿에 꽂아 놓는 거고요. 그다음에 뒤쪽 부분만 자석으로 딱딱딱 붙어놔가지고 관리하게 편하게 해주는 부분이 이 케이블입니다. 이 이해도 아예 선생님들이 바구니나 상자에 담아가지고 갖고 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바구니 같은 거 준비하거나 상자를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선생님이 주로 쓰시는 선생님들이 쓰시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주로 쓰는 선생님인데 내가 관리하면은 뭐 플라스틱 케이스에 있던 가방에 담던 뭐 어떤 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일단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이 쓰게 되면은 일단 케이스가 깔끔하게 칸칸이 나눠져 있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관리가 잘 안 되고 막 이렇게 쌓이고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좀 공용으로 쓸 것 같으시면 일단 칸이 쳐여 있고 움직이기 좀 쉬우신 걸로 사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어떤 한 분이 주로 쓰신다 그러신다면 뭐 가방이나 아니면 뭐 플라스틱 통이나 이런 것들로 구매하셔서 거기다 배부하시는 게 예산적으로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태블릿이 이렇게 관리했고요. 그러면 가장 문제가 이 계정 관리 문제예요. 태블릿은 우리가 태블릿 사용하려면 구글 계정이 필요하죠. 그럼 이게 도착했습니다. 180도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첫 번째 방식처럼 아까 아예 집으로 배부하면 고민할 게 없죠. 아벨 집은 다음에 쓰고 합하면 문제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정을 학교에서 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구글 계정을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개별 관리, 알아서 해라. 너희가 직접 만들고 너희가 해라. 너희가 책임지고 이 계정 개별 관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학교 계정. 학교에 공통된 계정을 하나의 계정을 만드는 그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 개별 계정. 학생들 그 태블릿마다 다 계정 다 따로따로 주는 거죠. 그게 주는 세 번째 방법. 네 번째 모바일 관리 앱이나 어플 등을 구매해서 선생님들이 모바일로 관리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지금 모바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방법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 각자의 계정을 관리할 때 어떻게 이제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에 이거는 이제 계정들은 가정에 대여할 때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쓸 때가 아니라 가정에 대여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장점은 학생 기기의 사용에 자유로움이 있죠. 학생들이 자유롭게 로그인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계정을 만드실 때 가장 큰 문제점과 불편함은 뭐냐면요. 꼭 학생들이 계정과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꼭 물어보죠. 계정과 비밀번호가 뭐냐고. 누구한테?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단 계정 관리를 집으로 보낼 경우에 계정 관리에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반납했을 때 설정을 원래대로 해놨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패턴을 풀어놓고 로그아웃도 하고 개인정보 삭제가 하게 하도록 하게 되는데 요거 생각보다 확인하기 좀 귀찮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막 태블릿 반납하는데 막 담당자가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막 눌러가지고 하는 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예 학생들에게 갖고 올 때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때 그냥 그 설정해 가지고 초기화 버튼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있고요. 이 버튼 두 개를 누르면 초기화가 됩니다. 이렇게 초기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하시다 보면 그것도 불편하거든요. 애들이 막 태블릿 갖고 오는데 일일이 초기화하는 것도 귀찮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애초에 나누어질 때 반납할 시 초기화를 해서 반납해야 된다. 그리고 초기화 방법까지 알려줘가지고 초기화해서 가져오게 하시는 게 추후에 관리할 수 있게 편하지, 생각보다 계정 관리 이렇게 안 하시면 아이들이 선생님 이 계정 누구 로그인 돼 있어요, 뭐 계정이 이거 돼 있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막 구글 동기화로 막 자동 로그인 되고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갖고 올 때 그냥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계정이 생각보다 막 1년 쓰고 나면 애들이 어플이 이것저것 어플이 깔려 있어가지고 좀 복잡해진 경우가 있어서 1년에 한 번씩은 계정을 깔끔하게 관리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팁 하나는 이 삼성 테이블은 태블릿은 수리가 안 됩니다. 출장 수리가 안 되신다는 거. 그래서 이 수거하실 때 출장 수리가 안 된다는 거고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계정 관리, 아예 학교에 계정 관리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글 스위트나 에듀케이션 버전에서 학교에 공통 계정을 만드는 겁니다. 저희 본교는 사실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본교는 원래 디지털 교과서 선도학교에서, 예전에 선도학교에 태블릿이 있는데, 태블릿은 많이 있는데 계정이 막 뒤죽박죽이고 아이들이 막 로그인이 안 된다 그러고 어플 관리가 안 되고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학교 계정으로. 근데 이때 학교 계정을 만들지 않고 개인이 자기 계정을 만드는 경우도 있으세요. 선생님들이 급하시니까 개인 계정 만드신 다음에 이걸로 쓴다고 그 계정을 공유해 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선생님들 내 계정, 이 계정 하나가 180명이 동시 접속한다 생각하시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계정 만들지 마시고요. 구글 그 스위트, G 스위트 이 계정을 만드셔가지고 계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 G 스위트 이 구글 계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생님께서 아예 학교에다가 그 학교 도메인을 만드시는 거죠. 학교 주소를 아예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학교 도메인을 선생님들이 신청을 하고 한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도메인을 받고 나서 그걸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일 좋은 점은 독립성이 확실히 있어서 구글 계정으로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어떤 학교만의 특색을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있지만, 단점은 독립성이 있는 반면에 이제 뭔가 좀 도움을 받기 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할 수 있긴 하지만, 인천에 이제 공통 기본적인 큰 뼈대 인천교육청에서 구글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구글 내에서 조직망이 들어가 가지고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교육청 내에서 이제 담당자들에게 이제 좀 이제 도움을 얻을 수 있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을 방법은 학교 계정 G 스위트를 통해서 만드시는 거고, 학교 그 교육청 계정을 교육청 계정을 통해서 만드시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가장 좋으신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정 비번은 담임에게 알려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담임에게 알려주시면 되는데, 이 계정 비번을 이제 담임이 알려주시면 담임이 꼭 학생들이 다른 계정을 로그인한다거나 뭔가를 하다가 계정이 꼭 비번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담임 선생님들 다시 로그인할 수 있도록 계정 비번은 담임에게 알려줍니다. 장점은 모든 태블릿을 하나로 계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생각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원격 수업을 할 경우 집으로 가죠. 그렇게 될 경우에 어플을 설치를 해야 되니까 비밀번호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본인 태블릿에 어플을 설치하는 건 학교 계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딴 어플을 설치하고 싶어가지고 학교 비밀번호를 알아가지고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는 경우가 종종 간혹 한 번씩 있다는 거. 그래서 비밀번호 노출 시, 근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기에는 이 태블릿을 나눠줬을 때 이 태블릿에 갑자기 제가 학교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 줌, 뭐 디지털 교과서 이런 것들을 깔긴 하지만 학급마다 필요하신 어플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게 과목 선생님은 뭐 뭐 별번은 뭐 필요할 수도 있고, 이 선생님은 뭐 패들렛 필요할 수 있고, 다 어플이 다르시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방법이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할 경우에는 비밀번호가 이제 변경한 아이들이 간혹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씩 바꿔줘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방법으로는 학교에서 계정을 만드는데 아예 개별로 학생별로 다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계정을 만들면 그 밑에 조직망으로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엑셀로 만드신 다음에 밑으로 그냥 쭉 긁어주시면 120개, 180개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학교마다 계정에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예를 들어 저희는 뭐 CHNA1, CHNA2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구글 계정을 만드신 다음에 그 계정을 각각의
그 태블릿 케이스에 붙여주는 거죠. 야, 이 계정은 뭐야? 이렇게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너는 1번, 너는 2번 이렇게 개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각각의 학생들의 어플에서 어쨌든 공통으로 로그인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관리가 조금 불편할 수 있다는 단점은 좀 있지만 어쨌든 학생들의 개인 계정, 개인 정보는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태블릿에 계정을 부착하고 비밀번호까지 아예 붙여가지고 한 방법도 있고요. 그냥 비밀번호 아예 안 알려주고 그냥 계정만 알려주는 방법도 있지만 아까처럼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필요한 어플이 있어 설치할 경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비밀번호를 알아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비밀번호 알려줄 때 방법은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태블릿 어플을 관리할 때 아예 G 스위트 계정을 만들어 줄 때 설정에 처음 접속할 때 비번을 교체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버리면 학생들이 이 비번을 거기에 따라서 다시 자기들이 처음 접속할 때 비번을 바꿔서 접속을 해야 돼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문제점은 꼭 학생들은 비번을 잃어버린다는 거. 그래서 꼭 물어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비번을 초기화 시켜주시고 그 초기화 비번은 항상 동일하게 해주시면 학교 계정 관리로 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은 학교 계정을 사용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냐면요. 학교에서 아까 제가 구글에서 도메인을 학교 각각의 그 G 스위트 도메인을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의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적으로 무조건. 그래서 구글 관리 콘솔 앱을 들어가서 관리자 입장에서 그래서 여기 웹 및 모바일 웹을 클릭을 하고 그리고 앱 추가. 안드로이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안드로이드를 가서 플레이 스토어에 가가지고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통해서 뭐 클래스틱 이렇게 검색을 한 다음에 해당 앱을 승인, 뭐 처리 이렇게 정책 관리를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사용 가능한 앱으로 이렇게 해주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제 설치를 하게 되면은 모든 학생들의 어플에 자동으로 이게 인터넷이 연결되는 순간 설치가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죠. 근데 물론 원격으로 되긴 되지만 약간 그 상황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중간중간 항상 뭐든지 원격으로 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이렇게 있다는 거고 반대로 구글 관리 콘솔에 가가지고 추가 구글 서비스에 들어가서 가지고 아예 구글 플레이의 사용을 금지해버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어떤 특정 어플 이런 거 아니 사용 못하게 설치도 못하게 아예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그걸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렇게 관리하실 거면 구글 도메인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사실 구글 도메인 만드시는데 좀 불편하시면 교육청에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학교 유지보수한테 계정을 만들고 싶다라고 좀 문의를 해주시면 학교 유지보수에서나 여기 도움을 주실 거예요. 계정 만드시는 거. 계정 만드신 다음에 공유하시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그다음부터 어렵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다가 PPT가 지금 하나 되는데 인터넷에다가 여러분들 한번 제가 한번 인터넷이 쳐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인터넷에 이거는 제가 뭐 이 업체를 쓰는 건 아닌데 뭐 모바일 가디언 없네. 제가 이 링크도 따로 찾아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모바일 가디언이라는 가디언스인가? 게임이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쓰는 어플은 아니라서요. 선생님들 이거 지금 안 보여주니까 제가 그냥 나중에 영상으로 잠깐만요. 아이고야, 도메인 그림으로 돼서 링크가 안 되네요. 선생님들, 여기 지금 보시면 계정 관리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제가 모바일 관리라 그랬죠? 선생님들, 이거를 그냥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선생님들, 지킴이 PC 키퍼 뭔지 아시죠? 컴퓨터실에서 컴퓨터 관리할 때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화면에 지금 뭐가 보이는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화면을 그쪽으로 보낼 수도 있고, 파일도 전송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강제로 종료도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모바일 관리도 어플이 관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어떤 이제 특정한 뭐 어떤 특정 회사나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사야 되는 이제 문제점이 생기긴 하지만 선생님들은 이제 컴퓨터로 들어가서 그 주소를 뭐 공유를 하게 되면 학생들 그 태블릿에 전부 다 그 화면이 뜬다거나 아니면 지금 학생들이 어떤 화면을 보고 있는다든지 확인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태블릿이 관리가 되는 겁니다. 또 태블릿을 뭐 클래스 단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30대 3대씩의 클래스 단위로 묶어가지고 학생들의 태블릿이 관리가 지금 어느 반에서 뭘 하고 있는지 관리가 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태블릿 관리가 한 대에 한 14,000원 정도 합니다. 물론 단가는 세죠. 14,000원이면 쌌는데 이걸 잘 생각해 보실 게 어쨌든 선생님들 모바일 관리가 태블릿이 되신다면은 이거를 활용하시는 정말로 좀 잘 활용하실 분들은 정말 활용 가능하실 겁니다. 일단 수업을 하실 때 지금 아이들이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통신망 내에 사는 게 아니라 어플 내에 사는 거라서 이 어플을 설치를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어플을 설치를 하면요. 일단 아이들이 집에 가도 같은 원격 통신망이 있지 않더라도 집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이 어플을. 인터넷만 되면. 그러니까 이 통신망 내에서 이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집에 있던 저기로 가 있던 간에 이 어플 내에서 이 학생들이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원격 수업을 할 때 그 태블릿으로 아이들한테 자료를 보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수업을 할 때 되게 편하죠. 근데 좀 단가가 비싸다라고 물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14,000원이고 100대면 140만 원이고 140대면은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라 비쌀 수 있겠지만 선생님들 그 저희 PC키퍼, PC지킴이 교실에 컴퓨터실에 있는 그 PC지킴이가 원래 1년 단위로 대여료가 100만 원이 넘어가신 거 알고 계시나요? PC 한 대당 한 3만 원 정도 단가가 있습니다. 원래 좀 그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모바일 관리 그 비용이 비싸다고 할 수가 그러니까 비싸죠. 비싼 건데 잘 활용하게 되면 참 괜찮은 방법이죠. 나는 이거 정말 잘하고 싶고 태블릿 잘 사용하고 싶은데 애들이 좀 불안하고 해. 그러면 나는 그걸 사용할 수도 있고요. 뭐 과학 선생님이야. 과학 선생님인데 교실에 자주 써 여기 내에서. 그럼 애들한테 줄 때 지금 애들이 실험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니까 직접 애들한테 공유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뭐 뭐 지능형 과학실, 창의융합형 과학실 해가지고 태블릿 쓰긴 해가지고 같은 통신망 내에서 막 쓰기도 하는데 그거 아시죠? 통신망이 조금만 버벅이거나 그러면 막 잘 튕기고 막 잘 안 되고 막 접속 안 되고 갑자기 와이파이 하루라도 안 되는 경우 막 다 튕기고 이런 경우 생겼을 때 확실하게 어플 관리 되시면은 계정 관리 변하시고 계정 관리 되시고 어플 관리 되시니까 이런 것들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상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뭐 에듀테크 회사 이런 것들도 있고 학교에서 요즘 들어 외부에서 오는 이런 원격 관련 예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예산 좀 활용하시면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계정 관리, 모바일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이 관련된 링크나 이런 것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지금 링크가 지금 접속이 안 되시니까 아까 선생님이요. 그래서 이 PPT 자료, 그 다음에 그 거기 블로그 자료, 그리고 선생님들이 스마트 관리 뭐 대장이나 스마트 대여 계획서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작성해가지고 저희 밴드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온라인 교과서 컨텐츠 밴드 인터넷 아시죠? 거기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선생님들 연수는 제가 일괄적으로 쭉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 지금부터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았다거나 그런 팁들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그 팁들 사용해 같이 공유하는 거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뭐 질문이나 공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블릿에 보호 필름 붙이는 건 어떻게 하셨나요? 그리고 직접 백대를 붙이셨나요? 1번, 저희 사실 보호 필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붙이는 방법이 있죠. 보호 필름 직접 붙이는 방법. 뭐 방법이 없습니다. 담당자가 직접 붙이거나 아니면은 좀 혼자 붙이기 어려우면 같이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게 올바른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팁이 있다면 살 때 개별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약간의 수의 계약을 통해서 그 유지보수 업체에게 사는 거죠. 그래서 유지보수 업체한테 붙여달라고 하는 거죠. 붙여서 가져오라고 단가를. 그렇게 해서 저희 학교는 처음에 있던 태블릿 160대 정도는 선생님들이 붙이셨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60대는 붙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그렇게 될 경우에 필름이 만약 잘못 붙여졌다. 그러면 유지보수 다시 붙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유지보수 필름에 붙이는 경우가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정 로그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정 로그인 문제일 때 160대를 저희가 다 일일이 로그인했냐. 앞에 100대 가까이는 다 일일이 로그인을 했고요. 뒤에 160대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학년별로 선생님들 보고 각자 이것만을 로그인해달라고 이렇게 부탁드려서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에는 선생님들 명심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숫자로 기입을 했습니다. 1번 태블릿, 2번 태블릿, 3번 태블릿 이렇게 숫자로 기입을 했고요. 그래서 태블릿이 학교에 있는 태블릿이 정확하게 몇 대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태블릿 개수를 다 썼고요. 그 다음에 그래야지 태블릿이 몇 대가 사라졌는지 뭐 무슨 태블릿이 사라졌는지 알 수가 있었고 태블릿에는 언제 들어왔는지 기기 연도의 구입 연도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당연히 언제 들어온지 알죠. 근데 내가 이 학교를 떠나거나 몇 년 뒤에 보면은 이게 언제 건지 몰라가지고 막 그때부터 물품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태블릿에 언제 몇 년도에 들어왔는지를 썼고요. 태블릿에는 글자를 큼지막하게 썼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거에다가 4, 5.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태블릿 예쁘지, 글씨 쓰면 예쁘지 않다고 하시는데 일단 케이스에다가 어떤 분들은 이게 케이스 열어가지고 안에다 쓰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일단 만약에 그렇게 되시잖아요. 그럼 태블릿이 왔을 때 관리하려면 다시 열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케이스 겉표면에 글씨를 큼지막하게 써가지고 매직으로 썼습니다. 케이스에다. 그래가지고 그 케이스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라벨지를, 현재 라벨지 같은 거, 사실 라벨지가 큰 거 한 장짜리 아니라 이렇게 몇 칸짜리 라벨지 있잖아요. 몇 칸짜리 라벨지 사가지고 라벨지 프로그램에다가 하나만 만들면 되죠. 몇 번, 그 다음에 구입 연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라벨지로 좀 부착력이 좋은 라벨지 사가지고 붙였고요. 라벨지도 하얀색 라벨지 같은 경우는 잘 안 붙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접착력이 좋은 투명 라벨지 같은 것도 있거든요. 투명 라벨지로 접착지로 붙어가지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교육지원청에서 공동 구매를 해서 그런 조건으로 힘들고 유지보수 업체에서 문의해서 세팅 비용을 좀 세게 부르셔서 유지보수 업체에서 이거를 단가를 좀 불렀군요. 보호 필름 세팅. 기본 세팅. 선생님 이게 사실 정답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뭐 곤란한 게 곤란한 게 아니라 저도 처음에 혼자 막 붙이고 저희 학 담당 선생님 혼자 붙이셨대요. 그래서 3일 동안 나오셔가지고 로그인 하시고 붙이셨거든요. 가수님 말씀이 눈이 빠질 것 같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방법이 1차 방법은 그렇게 선생님들 부탁드려가지고 이 필름 사실 필름 좀 튀어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필름 처음에만 깔끔하지 않을까 봐 신경 쓰이지 학생들은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필름 이렇게 그냥 붙이셔가지고 학년 선생님이나 아니면 동학 선생님한테 좀 부탁드려서 붙이시는 방법 아니면은 이제 유지보수 업체에다가 그 태블릿 그 PC 그거를 약간 단가를 붙여서 그냥 구매를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원래 있는 필름 가격에다가 약간 붙여가지고 그 G마켓이나 이런 학구장터에서 구매하지 않고 수의계약 맺어가지고 한꺼번에 했습니다. 케이스까지 같이 필름이랑 동시에 한꺼번에 다 처리했었습니다. 좀 세게 부르면 좀 난감하겠네요. 어떻게 될까 이거를? 다른 방법 선생님들 좋은 팁 없으십니까? 네. 일단 앞에 태블릿이 받으셨나요 다들? 아직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 태블릿 관리 아직 못 받았죠? 태블릿이 일단 오면 순간적으로 헉 하실 거예요. 이렇게 쌓이거든요. 이렇게 쌓여서 순간적으로 되게 당황스러워요. 이걸 어디다가 보관을 해야 되지? 이거 분실의 가장 문제는 분실될까 봐 걱정돼요. 이거 누가 훔쳐갈까 봐 괜히 걱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빨리 그냥 학년에 배부하세요. 이렇게 다 쪼개세요. 30대씩 이렇게 밑에 쭉 쪼개가지고 배부하시고 관리하시고 아까 제가 처음에 절차를 말씀드렸잖아요. 절차를 저희 예시로서 이제 애들한테 나눠줄지 학교에서 쓸지부터 먼저 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의를 통해 정하시는 거예요. 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교과에 쓸지 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누기로 했으면 어떤 학년에서 배부를 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강제성 있게 쓰셔야 됩니다. 온라인 콘텐츠 선도학교니 그냥 배부하시고 관리하기 그냥 넘기셔야 돼요. 넘기셔서 학교 학년에 이렇게 관리하게 하시고 어떤 학년에 관리하게 하실지 먼저 하시고 오기 전에 계정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생각보다 온 다음에 쌓이고 있으면 부담스러우셔서 계정 관리 어떻게 하실지 하나로 할지 아니면 계정을 미리 만들어 놓어서 계정을 배부할지 아니면 집으로 가서 자체적으로 계정을 만들게 할지 정하신 다음에 계정 만드시면 계정표로 만드신 다음에 학년에 그냥 그대로 계정 관계에 뿌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아까 유지보수 업체의 세팅을 처음부터 약간 돈 예산 붙여서 세팅. 그러니까 여기서만 세팅이라는 건 필요한 어플 같은 경우 있죠. 어플 같은 경우를 하는 것도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선생님들이 사실은 가능하면 구글 계정에 선생님들이 그 계정을 만드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어플 자동으로 이렇게 설치하게 세팅하는 건데 사실 저희 선부학 500명 담당자 중에서 그렇게 구글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얼마나 그러시니까 너무 그렇게 계정을 관리를 막 부담스럽게 하지 마시고 단호하게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하나 정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관리하시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정 관리 어떻게 하실지 고민하시고 오시면 빨리빨리 비부하셔가지고 계정 관리하시고 태블릿 충전함도 어떻게 하실지 미리미리 오시기 전에 준비하셔야 되지 오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됩니다. 나라장터에서 40개를 동시에 충전하는 충전함이 월 200만 원 올라오는데 어떨까요? 말씀하신 제품 가격보다 좋아하셔서 200만 원, 200만 원대 올라오는 게 있다고 합니다. 40대 200만 원. 근데 선생님들 이게 왜 30대를 사시는지는 40대가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교실에서 40대가 필요 없거든요. 30대들이 많이 썼어요, 많이. 그 30대를 사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좀 저렴하니까 괜찮은 것 같네요. 30대, 한 20대가 한 200만 원 넘어가게 샀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 속에는. 부담스럽죠. 태블릿 축전은. 등치도 커가지고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교실에 태블릿이 있으면 사실은 저희 반 애들은 좋아해요. 자기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으니까. 저만 저게 없어지면 어떡할까 이렇게 하는데 사람은 또 금방 망각해서 익숙해지면 그냥 익숙해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그 태블릿 그 반환 문제가 조금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잃어버렸다 그러면 좀 난감할 때가 있는데 아까 저희가 사실은 반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서류를 받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고장난 문제 애매해지거든요. 차라리 없어지거나 분실되면 받을 수라도 있는 건데 그래서 확실하게 고장났다 이거면 그것도 메인보드가 박살났다 이러면 좀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 주로 선생님들 여쭤봤더니 애매하니까 대부분 다 그냥 따로 빼놓으시고 나중에 불용 처리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받는 경우는 사실 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어디가? 네. 모바일 가디언스 활용도가 어떤지 구체적인 설명을 쉽게 가능한 촉자하는데 그렇죠. 저도 동기화 충전 가능한 거 썼습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MDM 해가지고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안 돼요. 저도 패드뱅크 업체 패드뱅크였던 것 같은데 저 업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모바일 프로그램을 그 어떤 업체 프로그램 다운 받으면 거기에 등록돼 있는 거 계정을 다 관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별로 이렇게 제가 잘 못한 건지 모르지만 저는 불편했던 것 같아서 안 하고 그 계정 관리하려면 어떻게 됐냐면 이 계정에다가 이렇게 박스에다가 그 노트북 올려놓고 있어야 돼. 노트북이 계속 연결해놓은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그 연결되는 그 프로그램 지금 말하는 건 지금 모바일 가디언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 태블릿 동기화 프로그램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항상 컴퓨터에 꽂아져 있어야 되는 거고 계속 생각보다 좀 느려가지고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죠. 패드뱅크. 저도 그 생각합니다. 동기화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계획 그래서 저희가 태블릿 160대 충전하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일일이 로그인했다 그랬잖아요. 원래 그럴 계획이 아니었어요. 원래 계획은 일일이 아니라 일단 이렇게 다 꽂아 놓은 다음에 할 계획이었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일일이 로그인을 했던 건데 패드는 이거는 근데 장담 못합니다. 제가 못한 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일단 썼을 때 좀 불편했던 것 같고 모바일 가디언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왜 이건 근데 제가 장담은 못 하겠는데 이 패드뱅크는 서버가 아니라 서버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서버에서 하는 건데 얘는 서버에서 통신망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플 이 관리 내에서 하는 거로 해서 괜찮다고 제가 쓴 게 아니라 쓰는 학교에서 괜찮다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썼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아니 별로입니다라고 말씀드릴 텐데 제가 써본 건 아니라 이렇게 써본 학교도 있다는 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음, 네. 근데 이렇게 공유하고 나누는 거는 저기 크롬북이 잘 된다고 합니다. 크롬북 잘 된다고 이야기 들은 것 같긴 한데 저희는 이제 크롬북이 좀 단가가 좀 더 있어서 그리고 이미 학교로 와버리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합니다. 삼성 태블릿은 충전 소리가 불편하다고 하는데 학교 수리업체에 수리를 맡기거나 삼성세부터에 직접 방문하면 수리하면 되는 거죠. 네, 수리하면 되죠. 방문 들고 가서 수리하면 됩니다. 근데
액정 깨지거나 이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보드 망가지면 사실은 액정 깨지는 문제보다 액정 필름 까지면 액정이 이렇게 많이 안 깨지고 하는데 이제 안에 보드면 아시죠? 이렇게 사는 거나 보드 교체나 비슷하다는 거. 그래서 수리는 사실은 못 한다는 거. 그리고 160대 들어오면 한두 대 정도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빼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수리하는 것보다는 일단 빼놓는 게. 외국 연한이 몇 년이죠, 태블릿이? 노트북, TV는 9년이고 태블릿 외국 연한이 있어서 네. 일단 가져가서 수리는 가능합니다. 네, 당연히.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뭐 좋은 팁 같은 거 없으세요? 알려주실 만한 좋은 팁이나 이런 것들. 아까 저기 200만 원짜리 저것도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0대짜리 저 좋은 팁, 저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생각하실 때 이 업무를 맡으신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일단 분실될 위험이 때문에 괜히 걱정되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실까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 어떻게 분배할지 그리고 어떻게 계정 로그인을 시킬지 어떤 어플들을 사용할지 이런 것들을 오기 전에 미리 협의를 하시고요. 오시면 준비를 미리 계정 준비하시고 라벨지 준비하시고 그런 다음에 충전함도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다 준비하신 다음에 그걸 한 번에 빨리빨리 배부하시고 각 학년에 보내주시고 끝나고 나서 같이 다시 수업을 하고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그리고 담당 선생님들한테 좀 부탁을 드려야지 그 태블릿 관리가 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어, 이 태블릿 스마트 패드 관리 그 계획이나 아니면 이 PPT 그다음에 모바일 가디언 사이트 이런 것들에 관련된 정보는 제가 다시 밴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생님들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밴드 주소요? 혹시 선생님 제가 정말 이거 밴드를 지금 인터넷이 여기서 밴드로 가입이 혹시 밴드 주소 공유 주실 분 있으시나요? 찾아봐야겠는데. 잠깐만요. 충으로 안 되는데. 잠깐만요. 제가 밴드는 주소는 알려드려야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한 지금 잠깐만요. 한 지금 이 화면이 공유되는 거 있는 건 아니죠? 이 화면이 지금 공유되고 있는 거예요? 어? 지금 안 되고 있죠? 네, 잠시만요. 선생님들. 누가 올려주셨네. 올려주신 거 맞죠?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올려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TV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시죠? 네. 온라인 콘텐츠 선도학교는 사실은 태블릿은 도구입니다, 선생님들. 온라인 콘텐츠 선도학교는 물론 저도 이제 제가 이 행사의 이 사업의 주최자가 아니니까 제 말이 정답이 아닐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온라인 콘텐츠 선도학교는 저희 선생님들 많이 지금 원격 수업 하시느라 많이 쓰시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구글 뭐 워크시트 아니, 구글부터 해서 구글 프레젠테이션 뭐 온라인 클래스 그다음에 영상 뭐 패들렛 이런 거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쓰고 있는 그게 바로 온라인 교과서인데 그것을 이제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각각 하나하나도 온라인 교과서를 할 수 있는데 하나의 흐름으로 잡아가지고 한 곳에 좀 모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냥 뭐 한글 문서에다가 모아놔서 PDF로 그냥 올려놓는 것도 온라인 교과서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사이트나 뭐 구글 사이트를 만드시는 것도 온라인 교과서고 선생님들이 뭐 PPT나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쭉 만드셔가지고 올린 것도 온라인 교과서가 될 수 있고 영상을 만드신 것도 온라인 교과서 될 수 있어요. 다만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기 사업 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 에듀넷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특정 사이트나 이런 공유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거기다가 아마 공유를 하게 할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한테 무작정 갑자기 온라인 교과 쓰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태블릿 그걸 그냥 쓰시라는 거지. 이 태블릿이 온라인 교과서용으로 뭐 하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온라인 교과서 하실 때 이 태블릿을 그냥 쓰시는 거. 그래서 이 온라인 교과서를 그러면 꼭 집에서 원격 수업만이 온라인 교과서가 아니라 집에서 할 수도 있고 교실 내에서도 원격으로 애들이 접속하고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패들렛 가서 뭐 하고 나서 그다음 여기 가서 뭐 하고 이렇게 하나의 틀로 만들어서 학생들을 제시를 하면은 학생들이 그 일련의 과정들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협의하고 들어가서 답 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일련의 하나의 교육 과정을 작성해 주는 게 온라인 교과서이고 그거에 대한 도구가 바로 이 태블릿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막막하긴 합니다. 저도 사실 보고서 어떻게 써야 될지 막막합니다. 아직도 보고서 물어봤거든요. 제가 도대체 뭘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아직도 답을 안 주셨습니다. 저한테 참고로 저는 여기 관련해서 연수할 정도면 뭔가 좀 많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도 아직도 혼란스러우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답을 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만간 어떻게 하시라고 답을 줄 거고 제가 알기로는 최대한 선생님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은 태블릿만 이렇게 잘 배부하고 일단 분실되지 않게 잘 관리, 계정 보내주시 이것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연수는 1시간이 됐습니다. 뭐 선생님들 오늘 연수 잘 대답해 주시고 밴드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질문 더 있으시면 해주셔도 되고요. 없으시면 채팅에 남겨주시면 추후 질문 받아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필요한 자료는 정리해서 밴드에 올려드리고요. 오늘 연수 고개도 끄덕여 주시고 이렇게 막 박수 쳐주시고 이렇게 눈 떠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히 잘 진행했었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연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 청라초교사 김진모입니다. 감사합니다.